현대 물리학의 한계, 특히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불일치 등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의 버그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황당한 주제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은 한 유명 해커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탈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현실에서 탈옥이요? 그렇습니다. 유명 해커 누군데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주장하나요? 예, 일단 조지 호츠라고 하는 이 컴마.AI의 창립자이자 유명한 해커예요. 이 사람이 2019년 SXSW라는 컨퍼런스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와 유사하며 우리의 현실이 상위 세계, 즉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이나 포스트 휴먼 AI에 의해 만들어진 이제 시뮬레이션 현실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탈출하거나 저 고차원 상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나 현실이 고차원 존재에 의한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주장은 이 가설의 선구자 닉 보스트롬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죠. 닉 보스트롬은 이제 저런 시뮬레이션의 상위 시뮬레이션, 즉 조상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상위 시뮬레이션을 탄생하게 한 존재를 자연주의적 신개보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저 조지 호츠라는 해커가 하는 시뮬레이션 가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가설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또 있나요? 일단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발표에서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들,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라고 하면은 일종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오픈월드 가상세계가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의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초창기 때 이 비디오 오픈월드 게임에 비하면은 지금 게임들은 엄청나게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를 이제 비디오 게임 캐릭터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도 다 누구나 하는 얘기긴 하지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주의 물리 법칙이 변할 수는 있지만 수학은 보편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며 이는 이제 우리 세계가 수학적 규칙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음을 이제 암시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통합 문제 등 현대 과학의 이런 미해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세계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현재 물리학의 난관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통합, 이게 유명한 양자중력 이론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척근 이론 편이나 우주 컴퓨터 편 이런 데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이 친구가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가설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큰 차이 없는 보편적 주장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기본적인 주장은 이제 기존의 닉 보스트롬의 주장과 별로 다를 게 없죠. 다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상 현실이라면은 이 현실을 탈출한다고 하는 주장이 일단 좀 엽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호츠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탈출하거나 상위 세계나 이제 고차원 우주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상위 세계, 고차원 우주,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지만 거기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 무슨 약을 드신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것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자체가 탈출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 주장부터 약간 사이비스러운 주장 같은데.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계속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 특히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불일치 등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의 버그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이제 해커답게 옛날 페미컴 게이밍 슈퍼마리오 월드 이 게임에 이미 코드 실행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실행 코드들인 이진수로 이제 메모리상에 로드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는 일련의 순서에 의해 실행되는 건데요. 명령어들이 쭉 실행되는 건데 사용자가 이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고 이 메모리를 변경할 수 있다면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고 아예 다른 코드를 심어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끔
자주인가? 하여튼 그 윈도우에 취약점 발견됐다고 뭐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뜨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의 99%는 대부분 이러한 메모리 취약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이러한 메모리 영역을 외부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이제 보호하는데 어떠한 우회 방법 등을 통해서 이 메모리 접근 가능한 방법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런 게 메모리 취약점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맵 에디터도 그 특정 입력값에 대한 이 검증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입력값을 조작을 해서 단순히 그 맵의 데이터를 넘어서 이 게임상의 다른 데이터도 조작 가능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우리 우주의 코드를 해킹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그 실제 그 우리가 쓰는 그 디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내용을 변조시킬 수 있는 그 로우 해머라는 컴퓨터 해킹 기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현실의 하드웨어, 즉 우리의 고차원 상위 현실에서 구동되고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컴퓨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아니, 우리 현실 세계에 사용하는 해킹 방법을 사용해서 상위 세계 우주의 컴퓨터를 해킹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그 지구 바이러스 가지고 외계 컴퓨터 감염시킨 거랑 이런 얘기보다 더 황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정말 만약 우리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가는 이제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 뭐 워드나 엑셀, 뭐 아까 했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이런 하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앞서 얘기한 저러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GTA 같은 게임을 하는데 뭐 거기 등장하는 NPC가 게임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저러한 시스템 안에 독립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 내의 그 객체인지에 따라 이제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무슨 수로 블랙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현상이나 뭐 양자중력 이론을 발견한다는 겁니까? 이제 그런 것은 바로 그 양자 컴퓨터와 초지능 AI가 등장하면은 해결 가능하다는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특히 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그 우주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계산 능력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세계에 그 주의를 끌 수 있다고 하며 그 초지능 AI가 개발되면은 우리보다 더 지능적인 존재가 이 시뮬레이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 이 시뮬레이션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와 그 초지능 AI가 등장하면 저 위에 상위 우주에서 하위 우주인 우리가 어그로 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작년 여름에 저희가 한번 그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한국 작가 그 존 프롬의 단편 SF 소설 신의 소스 코드와 내용이 유사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이거랑 비슷하죠. 그 상위 시뮬레이션 우주로 막 끝없이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가 유사를 한데 아무튼 이 조지 호츠는 더 나아가서 이제 엔트로피 증가로 인한 그 우주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위 우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추구하기 위한 교회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요? 예. 아니 그 시뮬레이션 세계를 탈옥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 단체도 많은데 왜 하필 교회예요? 일단 이 호츠의 얘기는 그 전통적인 종교의 의미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집단적 노력을 조직하고 그걸 또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가설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잠재적인 탈출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는 달리 이제 교회는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이제 특정 믿음과 목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현실의 이 탈출이라는 지상과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다행히 무슨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본데요. 근데 저거랑 사이비 교주는 뭔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 그 조지 호츠 이 사람에 대해 매우 궁금해지는데 뭐 유명한 사람입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89년생이고 전직 해커에 지금은 이제 기업인입니다. 그 10대 시절부터 그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그 고등학생 과학 경연 대회인 그때 때 열렸던 그 2004년 그 인텔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에서 그의 프로젝트 또 매핑 로봇이라는 것으로 이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지고 토크쇼 뭐 투데이 쇼나 그 레리킹 쇼에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질이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최초로 그 1세대 아이폰을 탈옥한 해커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정말 유명해진 계기는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 해킹 사건을 일으켜서 소니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진짜예요?
그 유명한 플스3 해킹 사건 주동자가 이 친구입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당시 20살이었던 이 호츠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3의 그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비공인 불법 소프트웨어를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호츠는 이 해킹 방법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했고, 이거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3의 그 보안 취약점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니는 이거를 이제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를 하고, 이 조지 호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당연히 이제 이 사건은 이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디지털 권리와 소비자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죠. 아니, 저런 짓을 하고도 뻔뻔히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다니 사건은 합의가 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조지 호츠와 소니는 2011년 그 법정 외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 조건의 일부로 그 호츠는 이제 더 이상 소니 제품을 해킹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요. 뭐 씁쓸하게도 이제 이 사건은 이 호츠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 그를 이제 기술업계에서 이제 주목받는 인물로 만드는 계기가 됐죠. 사실 이제 해커들의 목적이 이거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해커로 유명세를 날리면은 뭐 보안업체나 이런 컴퓨터 업체에서 데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력이 좋다는 증거니까.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후 조지 호츠는 이제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와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이제 IT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AI 회사인 이제 비카리우스 등에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년에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콤마.ai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그 특허 소송을 당해서 2022년 10월 31일 콤마.ai에서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다음 달인 2022년 11월부터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 회사인 그 타이니코프를 설립해서 현재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저 시뮬레이션 탈옥 프레젠테이션이 2019년경 같은데 결국 그 시뮬레이션 탈옥을 위한 그 교회 설립은 잘 안 됐나 봐요. 예, 뭐 교회 설립했다는 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트위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자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단순히 뭐 게임만 스트리밍 하는지 뭐 계속 그 시뮬레이션 탈옥 방법을 이제 구독자들과 논의하고 있는지 그건 저도 보질 못해가지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고, 그럼 저런 해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기회를 준 그 SXSW는 도대체 무슨 이벤트입니까? 예, 이 SXSW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약자인데요. 이게 딱 봐도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그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원제인 노스 바이 노스 웨스트에서 따온 이름이죠. 아,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름답게 미국 남부 지방인 텍사스주의 남서쪽에 있는 오스틴에서 매년 3월에 개최되고 있는 그 대규모 컨퍼런스 및 그 페스티벌입니다. 그 1987년에 시작된 거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 오랜 전통 행사고요. 뭐 기술, 문화, 뭐 미디어 분야의 그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장으로 이게 인식돼서 많은 기업들이 뭐 새로운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발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는 그 SXSW 뮤직이라는 그 신진 및 그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과 또 SXSW 필름이라는 이제 독립영화 상영 및 그 영화 산업 컨퍼런스, 그리고 SXSW 인터랙티브라는 기술, 디지털 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 이제 컨퍼런스 및 그 전시 등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서 통합 운영된다고 하고요. 다양한 분야를 다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혁신적이고 그 때로는 막 논란의 여지가 있는 뭐 아이디어들이 뭐 자주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컨퍼런스다 보니 저런 이제 조지 호츠 같은 사람도 이제 얼마든지 저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전직 해커다 보니까 뭐 좀 엽기적이고 황당한 연설이긴 해도 한 번쯤 그 재미로 그 이야기해볼 만한 주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진지하게 들을 얘기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 게, 저 사람 직업이 해커다 보니까 그 철저하게 지금 현대의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는 시각인데, 저는 그 정말 만약에 정말 이 우주가 먼 미래에 만들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 즉 그 튜링 머신과 이 폰 노이먼 구조를 물려받은 이 구조와는 전혀 개념부터 완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프로그램 논리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디펜던스 외계인 우주선을 인류의 컴퓨터 바이러스로 감염시킨다는 것보다 이제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가볍게 한 번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부연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 해커이자 기업인인 조지 호츠의 시뮬레이션 우주 탈옥하기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